앞으로 영국과 같은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EU가 분열이 된다고 하면 국제정세를 통해서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고 그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흐름을 읽고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독일에게 위기에 대해서 대답한 그리스인들, 파산한 독일인들이 성을 팔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이제 외국 기사를 번역해가지고 살짝 어색하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독일 너네 경제성장률 봐라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밑에 있네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은 너네가 갖고 있는 섬을 팔아서라도 경제성장률 끌어올려 섬이라도 팔아라 그리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독일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벌어졌고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도에 뭐가 터졌냐면은 그리스 정부가 터졌습니다. 디폴트가 났죠. 디폴트가 나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좀 국제 정세가 여론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스가 막 부채도 굉장히 많았고 막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독일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네 예전에 우리 나치 정권 너네들이 우리 침략해가지고 문화재나 뭐 예술품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약탈해 갔잖아. 그리고 침략했던 배상금도 너네 안 줬잖아. 오히려 부채는 갚지 않고 그냥 침략 배상금을 달라 그래. 침략 배상금을. 근데 이런 식으로 똥배짱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그리스 국채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고 어떻다? 파는 사람만 많겠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그리스 국채 금리는 쭉 튑니다. 140%가 상승했어요. 국채 금리가. 그리스 국채 금리가 140% 상승했습니다. 그 뜻은 국제 시장에서 국제 정세가 그리스를 아예 신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이 야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 강력하기도 했고 자존심도 세고 얘네들이 막 아크로폴리스나 뭐 파르테논 유적지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유적지를 갖고 있으면서 좀 자부심이 조금 콧대가 높은데 독일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돈 없으면 아크로폴리스나 파르테논 유적지 이거라도 팔아서 메꿔라 부채 갚아라 어쩌면 스위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을 했을 때 어떻다? 메르켈 총리도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근데 독일과 그리스는 예전부터 이제 나치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문화재도 너무 많이 약탈당했고 어떤 게 털린지도 몰라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이가 원래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질 나지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근데 2010년도에 그리스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의 그 그리스 국민의 10%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야 우리 한국이 1.8인 1.9인가 2%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 한국의 5배 정도 되는 양이죠 공무원이 뭐 많다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무원이 많다는 건 정부에서 월급을 줘야 되니까 지출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리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정부가 경제력이 좋고 아주 강력해야지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못 준다는 건 재정 지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특징이 뭐냐면 대선이 있죠. 대선 총선. 그럼 공약이 뭐예요? 유럽의 정치인분들 공약이 우리 잘 살게 해줄게. 연금 줄게. 연금 올려줄게. 그 연금을 누굴로 준다? 뭘로 준다? 뭔 돈으로? 연금을 정부 돈으로 주죠. 정부 돈으로 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연금을 정부 돈으로 준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리스 정부가 수출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금 줄 돈이 없네. 연금이 너무 높으니까 국고로 충당이 안 돼. 처음에는 충당했어 국고로. 근데 안 돼. 게다가 그리스가 잘했던 게 뭐냐면 해운업 그리고 뭐 가전업체라던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불안하니까 다 동유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산업 기반이 약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독일이 야 그리스 너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너네 뭐부터 고쳐라? 연금 지급하는 거 많이 연금 주는 거 요거 연금 개혁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아마 10년도부터 겁니다. 10년도 이제 넘어갈 때 독일의 말을 듣고 연금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줄이고 그리고 청년들이라던가 이런 이제 연금을 줄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돈을 줬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해. 연금만 기다려. 근데 연금을 줄였더니 어떻게 돼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력이 공급되죠. 노동력이 급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옛날에 무기력했던 그리스가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도에 투자가 들어올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그리스에 설치하겠다 계약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얘네들도 어디에다 테살로니키 거기다 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의 노동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어떻다?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연금을 거의 한 40%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독일로 한번 가볼게요. 독일 최근에 경제 성장률은 어떻죠? EU GDP의 거의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독일인데 어떻게 보면 유럽을 이끄는 전차 중에 하나 독일인데 얘네들 지금 안 좋죠. 얘네들 수출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수출? 당연히 힘들죠. 중국 의존도도 너무 높았고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부터 가스비, 에너지 가격 너무너무 높아져서 수출하기가 힘듭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누가 넘었어요? 그리스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당했던 이제 수모를 그리스 환경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손 팔아. 우리한테 14년 전에 아크로폴리스나 파르테논 유적지 팔라 그랬지? 너네 손 팔아.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 낮으면서. 이렇게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K배터리, 전초기지 헝가리에 중국 자본 몰린다. 유럽 전기차 시장 지갑병동. 자, 이 틈을 틈타서 진핑이 행님은 어디로 가요? 헝가리로 갑니다. 헝가리로 가요. 헝가리로 가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먹겠다고 서로 조약을 합니다. 중국 자본 투자해줄게.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헝가리 좋죠. 헝가리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또 헝가리에다가 또 10조 8천억치 또 우리 배터리 1등 공장, CATL 얘네들 투자 들어갔죠. 이미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그래서 여기 지어가지고 뭐 하냐고 하는 거냐면 헝가리에서 벤츠, BMW, 스텔란티스, 폴스바겐 이런 애들 다 현지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뿌려준다. 그냥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헝가리에서 제조한 다음에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BYD도 헝가리의 자동차 공장 작년부터 지금 짓고 있죠. 지난해 아마 4분기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중국이 헝가리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유가 뭘까? 중국이.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인 방송이어도 이런 국제 정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을 코인 투자로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내년에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정세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트만 본다고 우리가 코인을 대박 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국제 정세. 자,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유럽의 분열? 자, 볼게요. 유럽의 지도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 독일, 서유럽, 영국이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북유럽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 잘 사니까 좀 서유럽으로 넣읍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보면은 방금 봤을 때 이제 그리스, 남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체적으로 남유럽이 조금 경제력이 좀 딸립니다. 그리고 서쪽에 프랑스, 독일, 요 국가들이 잘 살죠. 그리고 중앙유럽, 헝가리, 우크라이나, 동유럽, 여기는 크게, 그래서 유럽을 딱 따졌을 때 GDP 50% 차지하는 게 독일, 프랑스 얘네입니다. 얘네들은 잘 살고, 얘네 좀 못 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언급됐던 게 그리스죠. 얘네들 사실 경제 성장률이 올라왔긴 하는데, 독일에는 안 되죠. 아직도.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누구한테 들어갔죠? 헝가리에 들어갔죠. 헝가리 딱 들어가서 여기 뿌리고 저기 다 여기저기 유럽에 다 뿌리겠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자, 그럼 최근에 독일이랑 프랑스랑 이런 좀 유럽의 좀 강국들, 잘 사는 국가들.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에너지를 누구한테 많이 의존을 했냐면 그동안 러시아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천연가스나 에너지 차단되면서 누구한테 의존도가 더 커졌다? 미국한테 더 커졌죠. 미국한테 커졌죠. 그럼 자연스럽게 잘 사는 이런 EU에서도 좀 잘 사는 국가에 속하는 얘네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더 끈끈해졌죠.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왜? 자기네들이 바라니까. 또 예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 멜라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이번에? 중국과 1대1로 탈퇴하겠대. 멜로니가. 그 여자분, 극우 정치.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게.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죠. 유럽도. 그러니까 EU 내에서도 미국 쪽, 중국 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EU 내에서 좀 말썽꾸러기, 말 뒤집어지게 안 듣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폴란드, 헝가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EU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까, 낮을까? EU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낮겠죠. 그러면
중국이 EU 시장을 좀 개척하고 싶고 미국과 이렇게 끈끈한 연합을 조금 파고들려면 당연히 헝가리 건드려야겠죠. 폴란드도 건드려야겠죠. 실제로 폴란드랑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후반대에 EU에서 쟤네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 그 내각 정치 그 인원들이 좀 바뀌면서 너네 노력하고 있네. 법치에서 너네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존중한다. 그러면서 EU가 살짝 풀어줬죠. 그래서 아마 한 200조 원, 197조 원인가 200조 원 가까이 아마 동결됐던 자금을 해제해줬습니다. EU에서. 사이가 요새는 살짝 좋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열되는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겠죠. 자, 우리 코인이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EU가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EU가 앞으로 더 굳건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EU는 반드시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무너질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무너질 건가요?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무너질 겁니다. EU는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이 EU에서 나왔죠. 우리가 그걸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 제2의 브렉시트는 땡땡땡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EU 내에서도 안 그래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런 나오는 기사들인데 마크롱 보면은 야 미중 갈등 우리가 껴서 뭐하냐. 유럽 독자 노선 조정하자. 근데 이거 EU 분열 야기시키는 거다. 야 우크라이나 우리 친구들 도와주지 말자는 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의견들이 너무 충돌돼. 그리고 유럽 연합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유럽 지금 국가들이 어때요? 살림살이가? 옛날이야 유럽이지. 아시아가 더 잘 삽니다. 다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해주고 국민들이 일을 하려고 할까? 그렇게 정부에서 잘해주는데 주식 투자 하나요? 코인 투자 하나요?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뭐 코인 투자로 대박났다 이런 기사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다못해 AI나 이런 뭐 무슨 빅테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다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이나 아시아 이쪽에 가져가고 있죠. 앞으로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강국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네들끼리 힘들면 서로 밥그릇 싸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독보적으로 잘 나가. 근데 나머지 국가들 왜 도와줘야 돼? 라는 얘기 나오겠죠. 예전에는 지네들이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팔면 돼.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자동차, 전기차, AI 탑재된 전기차마저 사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도 EU를 유지할까? 그때는 버려야죠. 제2의 브렉시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EU가 분열되면 이걸 왜 다뤘을까? 우리가 보는 국제정세 판때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읽고 미국과 붙는 어떤 국가가 셀지 중국과 붙는 어떤 국가들이 더 잘 나갈지 이런 것들 국제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읽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 기회가 뭐예요?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고 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해당 연합, 해당 국제정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코인 투자뿐만 아니어도 이런 부분들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EU가 분열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판이 짜여지면 여기서 여기로 흐를 거고 이런 기업들이 좋을 거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이런 국가들, 기업들, 코인들이 좋겠구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밌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현금만 갖고 있으면은 굳이 비트코인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대비만 한다고 하면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독일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고 섬이라도 팔아서 메꾸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 독일과 그리스는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죠. EU를 이끌어가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연합을 중요시하면서 중국을 멀리하는 반면에 동유럽이나 남유럽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영국과 같은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EU가 분열이 된다고 하면 국제정세를 통해서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고 그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흐름을 읽고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